자, 102쪽 예제 2번 들어가겠습니다. 102쪽 예제 2번. 자, 앞에서 우리가 일반항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죠? 자, 이걸 이용해서 이제 다양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번 문제. 세 번째 항이 11이다. 그 다음 9번째 항이 29일 때 일반항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반항 구하라.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셋째 항 가지고 식을 한번 세워볼까요? 셋째 항을 가지고 식을 세워보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항 플러스 n-1d 이 값이 얼마? 11. 그 다음 아홉 번째 항. 자, 첫 번째 항 플러스 n-1d 이 값이 29. 자, 거꾸로 빼주면 되죠. 거꾸로 빼주면 얼마? 6d는 얼마입니까? 18 나온다. 18 나오죠. 자, 따라서 d는 얼마입니까? 3 나오네요. 자, 그럼 3을 위의 식에다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A1 플러스 6은 11. 따라서 A1은 얼마 나옵니까? 5 나옵니까? 그러면 일반항 AN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항 5 플러스 n-1d d가 아까 3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개하니까 3n 플러스 얼마? 2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선생님이 설명했던 그 성질 한번 볼까요? 공차가 3이 나왔죠. 자, n 앞에 곱해진 수가 3 맞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문제 4번은 똑같은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예제 3번으로 넘어갑니다. 예제 3번. 자, 이전에는 문제를 전부 다 풀어줬는데 예제를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하면은 문제는 풀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제 예제 문제 위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예제 3번. 첫째 항이 얼마다? 그렇지, 마이너스 22. 공차가 3이다. 자, 그랬을 때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것. 자, 지금 첫 번째 항이 음수인데 지금 d가 3이니까 점점 수가 지금 커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제일 처음 양수가 되는 건 언제인가? 한번 적어볼까요? 자, 첫 항이 마이너스 20이에요. 자, 공차가 3이면 3을 더하면 되죠. 얼마? 마이너스 19 나옵니까? 자, 또 3을 더해보세요. 얼마? 마이너스 16. 3을 더해봅시다.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7, 또 얼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2. 첫 번째 양수로 나왔어요. 이 뜻이에요. 몇 번째 항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제9항. 간단하죠, 여러분? 자, 이렇게 구해도 돼요. 근데 교과서의 설명은 지금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데 왜 그런 걸 알아야 되느냐면 지금 이걸 9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열해서 알아낼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이 100항이다. 답이 100항이 나왔다. 그럼 이걸 쭉 나열해서 100번째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물론 갈 수는 있겠죠. 뭐가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구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는 겁니다. 자, AN을 구해주세요. AN. 자, AN을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자, 간단하게 나오죠. 자,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20이다. 플러스 n-1d, n-1d. 됐습니까? 그럼 3n 마이너스 25가 됩니다. 그러면 3n-25가 언제 처음으로 양수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럼 3n은 25니까 n은 얼마입니까? 8. 얼마죠? 그럼 8점 얼마보다 큰 자연수는 뭡니까? 9죠. 그래서 9번째 항부터 뭐가 된다? 양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같은 방법인데 9항이기 때문에 나열해서 찾아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일반항을 위해서 구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 이렇게 하기가 힘든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게 훨씬 빠르다고 생각되면 그냥 바로 구해도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 5번. 문제 5번도 여러분 예제 지금 3번과 유사한 문제니까 요거는 설명을 하지 않고 문제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6번. 자, 문제 6번은 뭐냐? 자, 공차가 3이래요. 자, 공차가 3이고 12번째 항이 25. 자, 그랬을 때 자, 문제가 요거 조금 다릅니다. 자, 요 값이 얘의 값이 자, AN 일반항의 절대값이 어떻게 되는데 최소가 될 때 n의 값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나?
자, 일단은 첫 번째 항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지금 자, 12번째 항이 25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식을 세웁니까? 그렇죠. 12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모르죠. n-, 그럼 10이니까 11d. 자, 그럼 이거 계산을 하면 A1은 얼마 나온다? 자, 33에서 33이니까 이 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A1은 25 빼기 33. 얼마요? 마이너스 8 나옵니까? 자, 됐어요? 첫 번째 항 구했습니다, 우리가.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에서 계속 3을 더해가는 거죠. 자, 3을 더해가서 우리가 처음으로 지금 절대값이 an이 최소가 되는 걸 찾아주세요. 자, 마이너스 8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3을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5. 3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2. 3을 더하니까 1 나옵니다. 그죠? 자, 절대값이 지금 8, 5, 2, 1 점점 줄어들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더 줄어들까요? 아니죠. 이때는 4. 그래서 늘어나고 있어요. 커지고 있어요. 그죠? 그럼 제일 작을 때 절대값이 제일 작은 데는 여기죠. 즉 1. 몇 번째 항? 네 번째 항이니까 n의 값은 4.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첫 번째 항이 지금 음수가 나왔는데 공차는 3이에요. 그럼 숫자는 점점 커지죠. 점점 커지는데 절대값은 어떻게 돼요? 점점 작아지고 있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1. 자, 이런 식으로 숫자가 여기서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근데 절대값은 음수 쪽에서 지금 점점 숫자가 커진다는 말은 절대값은 점점 작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양수 쪽으로 돌아서면서 절대값이 커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언제 변하느냐 하면 언제 최소가 될 수 있느냐 하면 음수에서 양수로 변할 때 또는 양수에서 음수로 변할 때 절대값이 가장 작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전에 했던 예제 3번을 다른 형태로 묻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처음으로 음수가 나타나느냐 이걸 구해서 문제를 찾는 방법이에요. an을 이용해서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자, an 일반항을 우리가 한번 구해보면 첫 항 플러스 n-1d죠. 그럼 일반항이 3n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1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로 넘어가면 3n-11이 처음으로 언제 양수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3n은 11보다 크다니까 n은 3점 얼마죠? 그래서 네 번째 항이 처음으로 양수가 됩니다. 그럼 네 번째 항이 얼마인지를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항을 구해주면 여기다 4를 대입하면 되죠. 4를 대입하면 얼마 나옵니까? 그치, 1 나오죠. 네 번째 항은 1. 자, 이걸 지금 모른다고 생각하고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항이 얼마가 되느냐?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절대값이 최소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문제 6번 자체는 이렇게 해서 답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죠?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요게 지금 나열해서 금방 찾을 수 있지만 이게 굉장히 큰 수가 나왔다. n의 값이 뭐 50이 나왔다. 그렇게 하면은 일일이 나열해서 찾기가 힘드니까 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밑에 내용이 좀 어려우면 그냥 위의 내용으로 여러분 구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 6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 예제 4번은 아까 설명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예제 4번. 자, 예제 4번은 자, an이 뭐일 때 2의 n-3일 때 공차가 얼마라고 2라고 요거를 한번 알아봐라 이랬어요. 아까 설명했죠? 자, 그러면 요거 넘어가고 문제 7번에서 이제 이거 증명하는 게 나와요. 자, an이 pn 플러스 q일 때 공차가 얼마다? 공차가 p라는 것을 증명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공차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하죠. 공차 D는 다음 항에서 앞에 항을 빼면 된다. 자, 다음 항 한번 구해봅시다. 자, n 대신에 n 플러스 1이 들어가요. n 플러스 1 맞습니까? 자,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요거 뒤에 거 자, pn 플러스 q 전개 한번 해볼게요. 전개하면 pn 플러스 p 자, 이렇게 나옵니까? 자, 그러면 지금 항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다 없어지고 뭐가 남아요? 그렇지, p가 남죠. 그러니까 d를 구했더니 뭐가 나와요? p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 시효로 나오는데 n의 개수가 뭐랑 같다? 공차랑 같다. 공차랑 같다라는 사실을 앞에서 언급했고 지금 여기서 증명을 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다음 예제 5번 들어갑니다. 예제 5번 들어가기 전에 자, 등차 중앙이라는 내용. 자, 등차 중앙 앞에서 선생님이 가끔 언급을 했었는데 산술 기하 평균할 때 선생님이 등차 중앙이란 말을 잠시 했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지금 등차 수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 4, 7 있다. 자, 이런 등차 수열이 있으면 두 개의 수열, 그러니까 세 개 중에서 가운데, 요 가운데를 등차 중앙이라고 얘기해요. 등차 수열에서 세 수 중에서 가운데 있는 것을 이 두 수에 대한 등차 중앙이라고 한다. 그럼 등차 중앙은 어떻게 나옵니까? 그렇지. 1 더하기 7 나누기 2 하면 나오죠. 가운데 값이니까. 즉 평균이랑 같은 의미죠. 이거를 산술 평균이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자, 예제 5번에 나와 있는데 자, 등차중의 성질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예제 5번에 보면 자, 1A, 9B라고 등차수열이랍니다. 얘가. 자, 등차수열일 때 A, B로 구해라. A는 금방 나오죠. 어떻게 돼요? 두 개 더해서 어떻게 해라? 2로 나누어라. 그럼 얼마? 그렇지, 5가 되죠. 그럼 요거 5가 나왔습니다. 그럼 공차가 얼마예요? 4네요. 그죠? 4. 그럼 여기다 4를 더하면 B는 9 더하기 4 하면 되죠. 그래서 얼마? 13. 등차 중앙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8번은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놔라. 한번 써놔보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등차 수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